안녕하세요, 여러분. 거꾸로 동화작가, 책임작가 한맑은샘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화를 읽고 자랐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고 용감한 주인공이 고난을 이겨내며 마침내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동화 속의 이 당연한 결말이 우리의 현실 속에 다양한 가능성을 가로막는 낡은 문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스스로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생님들, 오늘 영상은 아이에게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넘어 아이 스스로 세상의 기준을 비평하고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아이의 손을 잡고 낡은 교훈을 버리는 이 여정에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자녀의 삶에도 경쾌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동화를 아이들을 위한 잠자리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화는 어른이 되어 다시 읽었을 때 비로소 그 서늘한 진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데르센의 고전, 성냥팔이 소녀의 책장을 다시 펼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페이지를 거꾸로 넘겨보려 합니다. 이것은 익숙한 슬픔을 걷어내고 수동적인 희생을 주체적인 결단으로 다시 쓰는 여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밤의 주인공, 성냥팔이 소녀에게서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소녀의 밤은 잔인할 만큼 선명한 무자비한 대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에는 따뜻한 불빛과 잘 구워진 거위 요리의 향기가 넘실 때지만 그 유리창 바로 아래에는 소녀의 그림자만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풍요가 소녀의 결핍을 조롱하는 듯한 장면입니다. 전통적인 이야기는 소녀의 성냥불이 꺼질 때마다 환상을 보여주며 독자에게 막연한 동정과 자선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직시해 봅시다. 이 이야기의 진짜 악당은 누구일까요? 소녀의 신발을 훔쳐간 소년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악당은 소녀를 그저 불쌍한 존재로만 규정하고 그 고통을 타자화하며 방관했던 사회적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 월이 속에 등장하는 지구의 오염과 고통의 등을 돌린 채 안락한 의자에 파묻혀 비대해진 인간들처럼 말입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소녀의 고통에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소녀가 손에 쥐고 있던 그 성냥, 그것은 연약함과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냥 한 개비를 그을 때마다 소녀는 잠시나마 따뜻한 환상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이 가진 마지막 자산인 삶의 의지를 조금씩 태워 없앴습니다. 그것은 현실에서의 생존을 포기하고 찰나의 거짓된 위로를 구매하는 슬픈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거꾸로 동화는 이 죽음으로 완성되는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소녀의 마지막 성냥은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잊게 하는 마취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삶의 지혜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소녀의 삶에 대한 의지는 촛불 속 환상 속에 잠들어 있을 뿐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전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소녀가 죽음으로 초대되는 저 마지막 성냥불을 켜지 않는다면 그녀의 삶의 의지는 시작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봅시다. 추위와 배고픔이 극에 달한 순간 소녀는 두려움에 떨며 환상으로 만난 할머니마저 사라질까봐 남은 성냥을 모두 꺼내 한꺼번에 불을 붙이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살을 에이는 차가운 바람이 촛불이 주는 달콤한 환상 대신 소녀의 내면에 기억이 각성합니다. 불꽃 속에서 나타난 할머니는 우리가 알던 온화한 천사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거친 현실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이겨냈던 소녀가 생전에 보았던 지혜롭고 강인한 생존자의 얼굴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소녀의 내면에서 다정하지만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아가, 멈춰라. 내가 지금 남은 모든 성냥을 태우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비겁한 짓이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따뜻한 할머니의 허상이 아니다. 나는 이 차가운 세상을 끝까지 살아낸 삶의 주인 그 자체다. 너는 지금 내 죽음이 아니라 내 삶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일이다. 소녀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너무 추워요. 이 촛불이 보여주는 환상만이 저를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뼈 있는 지혜를 건넵니다.
환상은 너를 잠시 안아줄 순 있어도 너를 살게 하진 못한다. 내가 가진 마지막 성냥불은 현실로부터 도망갈 빛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가 내일 아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영화 모아나의 타라 할머니처럼 소녀에게 자신의 생명이 가진 소중함을 지키려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도록 이끄는 장면입니다. 할머니는 소녀에게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위로 대신 삶으로 가는 지혜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렴. 성냥불 하나는 곧 시간이다. 지금 켜면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켜지 않고 견디면 내일 아침까지 내게 남는다. 지금 이 성냥을 켜지 마라. 이 불꽃을 내일 아침 내 얼어붙은 몸을 녹여줄 진짜 불을 피울 때까지 아껴라. 그제야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부족했던 결핍은 성냥이 아닌 삶의 의지였음을 말입니다. 소녀는 마지막 성냥을 꽉 쥡니다. 이제 이 성냥은 소멸과 포기의 상징이 아닙니다. 내일의 가능성입니다. 마치 토이스토리사의 우디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포키에게 새로운 존재 이유를 부여했듯이 소녀는 자신의 성냥에 생명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소녀는 성냥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웅크려 자신의 차가운 손으로 자신의 몸을 꼭 안았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 그녀의 할머니가 알려준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솟아올랐습니다. 소녀는 자기 몸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발이 시리고 아프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명징한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핍과 고통을 살아있음의 증명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유리창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 유리창 너머의 따뜻한 풍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풍경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을 내가 살아서 내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새벽의 첫 햇살이 거리의 차가운 벽을 비췄을 때 소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마지막 성냥을 꺼내보았습니다. 이제 이 성냥은 희생이 아닌 결단과 자기 선택의 상징이었습니다. 소녀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섭니다. 거리의 한 모퉁이를 돌며 사람들이 버린 작은 상자 조각과 마른 낙엽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람을 등지고 그녀의 마지막 성냥을 긋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그 불꽃이 낙엽과 상자 조각에 옮겨붙어 타오릅니다. 그 온기가 소녀의 차가운 손을 감쌉니다. 그것은 환상 속의 난로가 아니었습니다. 소녀가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낸 생명의 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불꽃에 손을 녹이며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한 자신의 용기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이제 더 이상 가련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성냥을 든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동정과 자선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강인한 삶의 의지와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아무리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당신이 쥐고 있는 마지막 불꽃은 희생이 아닌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포기보다는 도전을 선택할 용기.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읽은 성냥팔이 소녀의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거꾸로 반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사색은 삶을 바꾸는 톡서 루틴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통찰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소규모 그룹 연극 극본으로 혹은 다수의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대형 관중 대상의 극본으로도 부모와 교사들, 특히 방과 후 교실에 유용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교육 현장에 의미 있는 반전을 더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거꾸로 읽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잘 준비해서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